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지난 5일간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5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일단 지난 5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오늘 시장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다 아닙니까? 시장 수급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 굉장히 귀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은 지난 10월 1일인데 이때 일본 주식시장이 아주 특이하게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일본 주식시장이 거래가 없었습니다. 빵. 전산 시스템이 좀 마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거래가 없었어요. 아마 주식 투자하다가 이런 그림 보기 힘듭니다. 자주 본다면은 세상 말세죠. 사람들 돈이 다 숫자상으로 입력이 돼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마비가 일어났고 그런 일이 자주 생긴다 그러면은 누가 투자하려고 그러겠어요. 또 누가 은행에 돈 넣으려고 그러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생겨버렸어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SK텔레콤인데 일본에 도코모라는 요 통신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전산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7시간 정도 서비스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여긴 4일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예전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한 2000년대를 지난 분들, 그러니까 1999년에서 이렇게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죠. 2000. 이것도 참 보기 힘들죠. 그 연도가 1999 이렇게 가다가 2000으로 상 넘어오는 요 시기. 이때 경험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죠? 그 컴퓨터가 빵빵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은행에 넣어놨던 돈 어떻게 되냐? 세계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올 거다 하면서 그때 난리 났었습니다. 또 그런 소재로 한 영화들도 있고 그랬죠. 결국에는 별탈 없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도 종이돈 쓰는 거 좀 꾸려한 분위기도 있고 여튼 점점 돈이 컴퓨터상에 숫자상으로 입력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처럼 사태처럼 시스템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리게 되면은 그냥 우리 돈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숫자상의 돈도 필요하지만은 실물 자산, 부동산 같은 이런 실물 자산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또 그리고 다 많이는 아니겠지만은 집에 약간의 좀 현금 정도는 좀 챙겨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주식 투자하다가 보기 드문 그런 그림을 일본 주식시장을 통해서 한번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병 걸렸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병원에 있는데 지금 바이든하고 한 10% 정도 격차가 있잖아요. 뒤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병원에 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내일 퇴원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하여튼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나와서 또 열심히 하려고 할 건데 이게 우리 주식시장에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뭘 떡받노? 떡받은 게 있어요. 방위비 좀 더 내락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미국 일단 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도 엄청 챙겼다 아닙니까? 떨어지면 파월 연준 의장 보고 돈 풀어라 그래버리고 그래서 아니면 구두 개입 이런 걸로 들어가서 대통령이 주식시장 부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잘 안되면 미국의 그 월가 있는 분들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분 되면 이분 되는 대로 저분 되면 저분 되는 대로 또 시장은 또 계속 움직이겠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시장에서 좀 일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 나라에서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대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부채 상당히 많지만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이 가계부채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도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채가 문제되는데 금융당국에서 자꾸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중은행에다가 신용대출을 관리 좀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가 봅니다. 대출이 좀 많이
제한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마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문자 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추석 이후에는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추석 전에 미리 받아놔라. 이런 문자 받아본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튼 제가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돈을 좀 땡겨놓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여튼 신용관리 정부에서도 조금씩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조금 문제가 되죠. 저렇게 신용관리는 정부에서는 안 할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저 대출은 까딱 잘못하면은 나라 망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통제하기도 좀 그런 게, 사람들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빚으로 연명해서 지금 건거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저런 신용대출마저 막아버리게 되면은 파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또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파산이 커질 거라는 것을 머리 일단 하나 박아두세요. 그건 딱 박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뭐 자주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현재 은행 신용을 줄이고 있고, 그거는 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시중에는 파산의 위험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또 뭐 이게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당장은 좋고 나중은 나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둡시다. 증권회사에서 그동안 고금리 신용대출, 사실은 뭐 저는 이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권하진 않아요. 주식 투자는 여윳돈으로 해야 돼요. 여윳돈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주식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살 때 사서 오를 때 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시기라는 게 있죠.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는 시기라는 게 있죠. 또 그리고 돈을 빌리게 되면은 이렇게 돈을 빌린 시점과 또 갚아야 되는 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린 것을 되갚아야 되는 그 시기, 또 그리고 주식이 떨어졌다가 올랐다가는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윳돈을 하게 되면은 뭐 일단 요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빌린 돈이 아니라서. 그래서 말 그대로 싸게 비싸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 돈을 빌리게 되면 싸게 비싸게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갚아야 되는 날이 딱 있잖아요. 그럼 또 다시 연장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여기에다가 비싸게 팔고 싶은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또 반대 매매라는 또 변수가 추가가 되고 점점 더 복잡해져요. 투자를 하면서. 조건이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윳돈을 해야 되는데, 여튼 뭐 그래도 나는 한편 빌려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많이 빌리고, 또 증권사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남겨먹고, 또 빌리는 사람들이 왜 이자가 낮은데 왜 증권사에서는 지금 9%나 받아먹나,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금융당국에서는 맞다 그래, 너무 과하네, 앞으로 이거 좀 낮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돈 빌려주는 그게 낮아지게 되면 어차피 이거는 신용보다는 약간 담보적인 개념도 커져. 그래서 그러면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빌리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주식시장의 거품 가능성이 크다. 그럼 주식시장에 돈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길로는. 방향은 여기로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만약에 계속 뭐 된다 그러면 앞으로 뭐 시장이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는 뭐 사람들이 돈을 더 빌려서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습관화되어서 할 때마다 빌리는 게 습관화 되겠죠. 그럼 이 상승하는 기간 전반적으로 다 시장에 엄청난 거품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거품들은 시장이 하락했을 때 엄청난 반대 매매로 인해서 그때 뭐 또 공매도가 재개되겠지요. 그러면 시작 폭락의 원인을 제공하는, 또 그리고 쪽박 차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는 그런 단초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우리는 빚 내지 말자, 남들이 내든 말든 내지 말자. 또 그리고 요거는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거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나중에 막차 잘못한 사람들은 진짜 완전 폭락 맞이할 때 틀리는 수가 있을 거다. 쪽박 타는 수가 있을 거다. 요거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 지금은 주식 투자를 잘 할까 말까 그런 책보다는 마음 수련하십시오.
좀 욕심 없이 사는 방법, 그런 책을 즐겨 읽으면서 너무 욕심내지 않는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양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지금 병상에서도 지금 우리가 추석 연휴 전에 민주당에서 2조 4천억 불입니까? 하여튼 엄청난 돈을 갖다가 다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장에서는 뭐 좋잖아요. 대통령 선거 전에 그런 경기 부양으로 다시 시장에 돌아가는 것 같으면 좋으니까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에 대한 의지를 계속 간간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다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괜찮았죠. 앞으로 여기 또 상당 부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경기 부양도 있지만 또 악재도 있어요. 이게 12월 말에 대주주 기준이 변화한다니까. 아직 이에 대해서 의견은 분분합니다. 지금 뭐 몇 년 사이에 25억짜리가 뭐 3억으로 돼가지고 3억만 한 종목 보유해도 그것도 뭐 개인이 보유하는 게 아니라 뭐 이래 이 가족 저 가족 다 합해가지고요. 다 합해서 한 종목에 3억 이상 보유하면은 대주주니까 세금 더 내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이 기준 변화로 인해서 12월 달에 물량이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 그에 대해서 명확한 곡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래되면 12월 달에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수급적으로는 뭐 상당한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단 우리는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엄청나요. 이게 확산 속도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 경기 부양 소식이 다시 올라오니까 그렇지. 그 경기 부양이 다시 그 소식이 잠잠해지게 되면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부양이 된다니까. 뭐 시소처럼 하나 또 오르면 또 하나 깔아앉고 또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소식이 조금 줄고 경기 부양 소식이 이렇게 커져 있잖아요. 근데 경기 부양이 되면 다시 이건 줄어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이 또 이렇게 확산되고 이렇게.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돼서 경기 침체 우려되니까 다시 경기 부양 소식 나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핑퐁 타듯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널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절대 몰빵 투자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일단 예전에는 뭐 주식 80 현금 20이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걸로 그리고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는 걸로 지금 해놨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는 현금 50 주식 50 이렇게 균형을 맞춰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여튼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일정 부분 현금 보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조금 길었는데 연휴가 길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것도 좀 많았습니다. 자, 시장 수급 좀 살펴봅시다. 오늘 시장 수급이 엄청나게 좋아붙습니다. 지금 세력 전반적으로 5,59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화학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나 좋았어요. 화학은 그동안 또 많이 올랐다 손 치더라도 오늘 여기 운송장비 철강금속이 엄청 좋았지요. 요거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살펴보니까 이렇게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오늘 매수한 종목이 이건 뭐 45개나 됩니다. 45종목이나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살펴보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이럴 때는 좀 자동화 기능을 좀 빌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파워엑스레이의 세력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서 일단 과거 수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결과가 좋지 않은 것들 빼버리고 세력들이 주력 신규 재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리고 금융투자 뭐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 뭐 요즘 요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가 금융주는 권하지 않습니다. 금융주는 왜 권하지 않냐면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금융주는 뭐 돈을 벌 수는 있어요. 지금 이자가 낮아지니까 뭐 금융당국에서 규제하던가 말던가 이제는 뭐 보증금까지 주택 보증금까지 임대 보증금까지 뭐 대출해줄게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 본데 뭐 계속 대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파산의 위험은 이 금융권으로 다 가겠죠. 금융권도 종류가 많다 아닙니까? 이렇게 1금융권이 있고 1금융권도 여전 금융지주회사라 해서
얍삽하게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뭐 다 따놨을 건데 지금 밑에 뭐 손자 비슷한 게 하나 뭐 이렇게 알까기 해가지고 자회사로 여기서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일로 내리보내가지고 여기서 해라 이렇게 해서 더 비싼 이자 받아 먹어요. 그래서 이게 망하든가 말든가 이 본업은 안 망하게 여기 이제 신용이 좋은 사람들만 딱 관리하고 이래 놨어요. 이만큼도 안 되면 뭐 니 다른 데 가라 이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자가 높은 자꾸 2금융, 3금융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부터 먼저 파산이 일어나겠죠. 다 깐다가 안 되면 날아가는 거지 뭐. 이거 안 되면 이거 날아가고 안 되면 이거 날아가는데 뭐 최악의 경우는 이게 날아가는데 이게 날아가면 난리 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빅5라 해가지고 시중은행 큰 거 한 5개 정도는 관리합니다. 나머지는 관리를 하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리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덜 느슨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겠죠. 여튼 모든 파산의 위험은 결과적으로 이 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금융권 투자는 일단 권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몇 개인데 굳이 내가 또 금융권은 그런 위험을 알면서 투자를 왜 합니까? 다른 것도 쇠빌 있는데 안 그래요? 뭐 금융권이 뭐 내한테 뭐 니 투자하면은 내가 좀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없잖아. 내한테 뭐 주식 사달라고 뭐 음료수 캔이라도 하나 사들고 온 적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굳이 갈 이유는 없다 이거지요. 자, 금융권 빼면은 요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몇 개만 좀 봤어요. 보니까 일단은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인인증서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이슈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한 2018년도부터 세력들이 엄청 좋았어요. 이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 보고서 물량 보고 이렇게 들어가서 물량 내리는 거 보고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팔 필요는 없죠. 수급적으로 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무 짧게 보다 보니까 세력들이 매수하는데도 안 올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력들이 매수하면 언젠간 날아가게 돼 있어요. 날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주라면은 뭐 세력들 이렇게 돈 담보로 잡고서 좀 계속 투자하겠죠. 실제로도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여튼 뭐 수급으로 본다면은 지금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 되겠어요? 사면 안 되죠. 사면 안 됩니다. 왜 사면 안 돼요? 이때 사야죠. 살려면 이때 샀어야지. 이때 세력들은 물고 있는 거 보고 이때 샀어야지. 지금 올랐다고 해서 와 사노? 그럼 이때는 회사가 안 좋고 이때는 좋아 보였어요? 이때 사는 겁니다. 이때 사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박수 쳐줘야죠. 보유하신 분들 고생했다고. 또 좋은 본보기 보여줘서 고맙다고. 왜? 수급을 믿고 세력들이 사는 걸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샀을 테니까 그걸 믿고서 기다린 결과 지금 수익을 내서 축하드린다고. 또 그리고 그런 수익을 내는 걸 보니까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세력들이 매수하지만 떨어져서 참 기분 나쁘지만 당신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서 나도 힘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박수 치줘야죠. 본보기로 삼아서 남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끌고 오는 그런 딱 바탕이 돼야죠. 남의 성공을 갖다가 니는 와 돈 벌어 처먹노 불로소득이제 이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가 아니라 니 성공해서 참 좋다. 니 돈 많이 벌으면서 좋고 니 성공을 본보기로 삼아서 나도 한번 성공해볼게. 또 돈 번 사람은 그래 믿고 기다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격려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미친놈 돈 벌어 처먹이 좋지? 불로소득 해먹이 좋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 들고 계신 분들 많이 드십시오. 자, 그리고 S-오일 이것도 어떻노? 못 사겠지요. 왜 못 사겠어요? 자, 한국 사이버 결제 사고 싶죠? 기술적 분석이 역이용해가지고 안 사고 싶습니까? 아이, 안 파는데 사고 싶죠? 예. 근데 S-오일은 왜 못 사노? 난리거든. 요새 석유 안 쓴다 그러고 석유 가격 떨어진다 그러고 전기차 바뀐다 그러고 수소로 뭐 될 것 같다 그러고 곧바로 수소차 세상이 올 것 같죠. 곧바로 전기차 세상이 올 것 같죠. 이제 석유는 안 쓸 것 같죠 아무도. 그죠? 그래서 못 사겠지요. 근데 나는 좋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좋다고 봐요. 왜?
석유를 갖다가 지금 당장에 앞으로는 방향은 그렇게 가겠지만은 당장에 대처를 할 수 있겠어요? 수소는 하늘에서 떠오나? 뭘로 만드노? 수소는 뭘로 만들어요? 수소를 만드는데 석유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은 왜 안 가겠노? 가겠지요? 요거는 뚫어줘서 그럼 언제 사야 되노? 기다리면 되죠. 기다리고 수급 딱 보다가요. 지금 세력들 오늘 조금 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좀 기다려야 돼. 이래 아까 보세요. 지금 세력들이 요때 요만큼 사고 들어갔잖아. 아, 요거 보고 사는 거야. 요거 보고. 그죠? 그럼 세력들이 좀 살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요. 이렇게 한국 사이버 결제처럼 이렇게 세력들이 좀 사는 거 보고 사면 되지. 한참 가잖아. 이때 사도 한참 가잖아. 2만원짜리가 지금 이때만 해도 2만원이에요. 근데 이때 2만원 샀겠어요? 세력들이 사고 있어도 2만원에 못 삽니다. 왜 못 사요? 이게 만원도 했었거든. 그전에 만원짜리였거든. 100% 묻거든. 못 산다 같긴 해. 못 사요. 근데 수급을 보고 보면 충분히 살 수가 있죠. 자,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주식은 요럴 때 사는 겁니다. 바딱 손들 때 사는 겁니다. 지금 저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애기들 육교 건널 때 정말로 귀엽죠. 손을 반짝 들고 있죠. 이렇게 손 딱 들고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 돌아보면서 건너죠. 꼭 건널목 건너는 거라 생각됩니다. 내 좀 봐봐라고. 내 욕하니까 좀 봐봐라고. 좋다 아닙니까? 그럼 요런 거 갑자기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들어왔죠.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 볼 만하죠. 수급 분석표 보면은 왜 샀노? 이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보면 요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샀는데 왜 샀을까? 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고 나도 충분히 산 게 납득이 되면은 가볼 만하죠. 그럼 웹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웹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이때 사서 아직까지 안 팔았어요. 굉장히 수급은 상당히 좋죠. 그럼 지금 사야 되겠나? 안 사는 게 좋겠죠. 물론 기술적 분석 여기용을 통해서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저는 4만원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에 이럴 때 뭐 했노? 이럴 때 사들 때 이럴 때 샀어야죠. 지금은 그냥 박수 치주는 겁니다. 용기, 저때 살 수 있는 용기, 나도 그런 용기를 가져보겠다고 배워야죠. 있는 분들 많이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글로비스 다 나가는데 유독 안 나가는 게 이거 아닙니까? 유독 안 나가는 게 이거예요. 그럼 현대차 가면은 또 가야 안 되겠나, 그지요? 요거는 조금 이제 수급 봐가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현대차, 아이고, 요거, 지금 요 부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17만 5천원 요 부분에서 머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요거, 이제 전고점 돌파, 여기 최근에 어떤 나름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한 단계 더 돌파해서 20만원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부유하신 분들 많이 드시라고. 지금은 뭐, 어중간하죠? 접근하기가 어중간합니다. 부유하신 분들 많이 드시라고. 또 부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들고 있을 필요가 있지요.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볼 때 거품을 논하기는 좀 상당히 이릅니다. 상당히 일러서 좀 열심히 해서 아직은 주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뭐 더 사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또 이게 상당 기간 오래 갈 거라고 보입니까? 뭐 당장 뭐 이 고점 논란이 뭐 내년 1월 달에 일어날 것 같아요. 몇 년 가야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세부담이 점점 늘어난다 아닙니까? 2023년 되면 아예 주식시장도 전면적으로 양도세 과세가 들어가는데 그뿐이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뭐 세금 거둘라고 눈이 빨개가지고 설치는데 안 그래요? 세금 낼 일이 점점 많습니다. 점점 이래 우리가 어떤 계층 이동할 수 있는
부의 사다리, 계층 이동할 수 있는 그게 틈이 자꾸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통과해가지고 그 직업만 가져도 돈을 벌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웬만한 전문직들 딸락을 하면은 일단 경쟁률 자체도 엄청나고, 일단 그 자격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다시 또 경쟁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떤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또 그리고 또 그런 전문적인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워낙 경쟁이 많아서 예전보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 자격증 취득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계층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계층 이동이 되었는데 일단 공부 열심히 하기도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또 그리고 또 예전에는 또 사업 열심히 하면 또 어떻게 뭐 좀 이룰 수가 있었죠. 뭔가 좀 이룰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규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업하기 이전에 규제 때문에 죽을 뻔할 거예요. 사업하기 진짜 힘듭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사업하려면 뭔가 갖춰야 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다 진입 장벽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어려워요. 그냥 개천의 미꾸라지는 그냥 개천의 미꾸라지로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냥 그래 돼 있어요. 제도 자체가 사회 자체가 그냥 그래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한번 완전 뒤바꾸려 그러면 그냥 이 제도 놔두고는 안 되죠. 그냥 심하던 그 6.25처럼 나라 한번 쓸어버려야죠. 근데 지금 와서 그런 나라 쓰는 그런 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주식 투자로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지금이 거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 만약에 이 사다리를 못 타서 못 간다. 근데 주식시장이 나중에 12,000 가버렸다. 우리 주식시장 포인트가. 그러면 뭐 안 되죠. 기존에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야 뭐 혜택을 보겠지만은 나중에는 저는 안 된다 봅니다. 그럼 이미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도 계층이동 안 되죠. 자격증 취득에서도 안 되죠. 또 그렇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도 안 되죠. 그냥 가재는 가재끼리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막차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어떤 투심을 자극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저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저는 강력하게 지금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집에 애들은 사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참여할 만한 여건은 안 되는데 부모 동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주식을 가지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죠. 또 자녀가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게 되면 아마 자녀 앞으로 재산세도 나오고 재산세 나오기 때문에 미성년일지라도 아마 어려움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녀가 주식을 보유한다고 해서 야, 니 주식 가지고 있네? 오늘부터 국민연금 내고 어려움 내고 이래는 안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자녀한테라도 이 마지막 기회에 편성을 좀 시키고 싶어서 저는 정리를 통해서, 또 그리고 자녀 지가 열심히 돈 모아서 세입돈 같은 거 일은 안 해요. 안 하지만은 선택이잖아요. 지가 친지들한테 용돈 받는 거 까져 삼을 수도 있고 남들처럼 가서 쓸 수도 있는데 쥐는 안 쓰는 거잖아. 안 쓰고 저금 통장에 넣어놓은 거잖아.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죠. 남들은 깎아 삼을 때 쥐는 주식을 샀다. 그래서 투자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여지는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개천에서 용락이 불가능하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간혹 가다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불가능하다 보고 있고, 사회에서 아무리 제도를 뜯어 고쳐서 그거 안 된다. 왜냐하면 제도 뜯어 고치는 사람들조차도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니까. 죽어는 죽어 딸 자식 외국 유학 보내고 모두 잘 하더라고.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일어섭시다. 죽다 사자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